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해안 지역에도 눈이 쌓이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강 한파에 온 섬이 얼어붙으면서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해버린 도로. 출근길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보지만 이내 미끄러지고 언덕길을 오르던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려 힘껏 밀어봐도 바퀴는 헛돌기만 합니다. 차가 지금 못 올라가가지고 지금 너무 미끄러져서.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버스 정류장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평소에는 자차로 출근하는데 오늘은 길이 정비가 잘 안 돼가지고 1시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려도 좀처럼 쌓이지 않는 해안 지역까지 눈이 쌓이면서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도로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 나올까 싶었는데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더 늦게 나와봐야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 오는 거 지금 가자 해가지고 왔어요. 제주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며 제주 산지에 1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중산간에 10cm, 해안 지역에는 7cm가 넘는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516도로와 1100도로 등 일부 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를 하루 종일 영하권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내려졌고 다른 지역 공항 기상 악화로 광주, 군산 등을 잇는 항공기들이 결항했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물결이 5m까지 높게 일면서 제주와 완도, 진도를 잇는 여객선 4편이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산지에 최대 30cm, 해안에는 8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바다에서도 강풍에 높은 파도가 일면서 화물선이 방파제에 부딪히고 어선이 전복되는 해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최근 어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에서는 악천후 속에서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항구 안에 화물선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서귀포시 성산항을 출항하려던 1,500톤급 화물선이 강풍과 파도에 떠밀리면서 방파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지금도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처럼 항구 안까지 거센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방파제에 뱃머리가 얹혀있던 화물선은 1시간 만에 스스로 빠져나와 선원 9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선체에 구멍이 뚫리면서 창고 안에 바닷물이 들어와 물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풍랑주의보 속에 전남 녹동항으로 가려던 화물선은 출항을 포기하고 실었던 짐을 모두 배 밖으로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화물들 지금 일단은 다 빼기로 하고 이제 다른 데로 보내겠죠. 지금 일단은 지금 출항은 못하는 거겠죠. 서귀포시에서 남쪽으로 833km 떨어진 대만 인근 해상에서는 그젯밤 10시쯤 성산 선적에 48톤급 근해 연승어선이 높은 파도에 전복됐다 침몰했습니다. 선원 10명은 근처에 있던 어선들에 모두 구조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선원들을 제주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어선 2척이 좌초되면서 선원 3명이 숨진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토끼섬 앞바다에서는 강한 눈보라 속에서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찾는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찾는다고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네요. 날씨가 너무 힘들게 만드네요. 해경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인 3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을 찾고 있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상과 수중 수색은 모두 중단됐고 바닷가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도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신규 해운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항로 개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하역 장비 임대료와 관리비 수억 원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항 10부두에 설치된 커다란 대형 크레인. 배에 선적된 20피트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장비로 제주와 중국 칭다오 신규 해운 항로 취항을 앞두고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항로 개설이 미뤄지면서 이 크레인은 이용도 못한 채 2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중국 선사와 협정을 맺고 지난해 12월 20일에 칭다오항에서 취항식을 열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로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크레인을 임대하고 녹슬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1억 원. 제주도가 하역업체에 고스란히 지불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장비 사전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컨테이너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하역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역 장비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하역사도 선정을 해야 되고, 다음 육지에 있는 하역 장비도 제주도로 이제 도입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하지만 신규 항로 개설 허가가 언제 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해양수산부는 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이 다른 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해수부의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취항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장비 임대비와 관리 비용의 압박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겨울 별미인 굴 수확이 한창이지만 굴 양식장도 고수온을 피하지 못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소비까지 감소하면서 어민들이 시름이 깊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이 줄줄이 매달려 나오자 작업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순식간에 산처럼 쌓인 굴더미. 하나를 까보니 속이 예년 같지 않습니다. 고수온으로 굴이 절반 가까이 폐사해 영양분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살아있는 굴은 이렇게 알이 통통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굴 산란기에 고수온이 덮쳐 여수에선 폐사 피해가 컸습니다. 98개 어가에서 4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생산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피해가 안 됐으면 이익을 많이 이제 보지만은 비만은 소비자들한테 좋지 우리 어민들한테는 생산이 많이 돼야지. 이처럼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굴 도매 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지난 5년간 여수 갓굴의 도매 단가는 10kg당 10,000원에서 13,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굴 단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최근 굴 소비까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초겨울 소비가 늘었다가 김장철과 설 명절 대목을 지나면서 굴구이 식당을 중심으로 굴을 찾는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나라가 경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질 않고 외식을 해도 간단히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2월까지 굴 수확이 제철인데 공급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뢰 같은 경우는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그리고 굴 같은 경우는 보통 설날 지나고 2월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우리 굴 소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보양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남해안 굴. 생산량도 소비자들의 관심도 모두 떨어지며 갈수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찬바람이 불어서 공기질은 깨끗한데요.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눈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3도, 남부 지역 1도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0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5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여객선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주말에도 기온이 낮아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성산 일출봉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박명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 후보는 전체 유효 투표수 2,570표 가운데 52.02%인 1,337표를 얻어 김법수, 현승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박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전 조합장이 기소되면서 치러졌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시험 응시료가 지원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한 명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청년 1,088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자도를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추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경험 가치를 높이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객선 운항 안정화와 빈집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추자도의 고령화율은 39.8%로 제주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34만 7천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특히 주 고객층이던 다른 지역 골퍼와 외국인 내장객이 7.8%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호황을 누렸지만 재작년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된 후 이용객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면서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 MBC와 4.3 영화 내 이름은 제작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제주 MBC와 제작위원회는 영화 제작 후원 모금을 함께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4.3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을 그린 영화 내 이름은 4.3 평화재단과 JDC가 공동 주최한 4.3 영화 시나리오 당선작으로 정재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염혜란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인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위기 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한 건에 5만 원씩 3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25 을사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제주목관화 일대에서는 탐라국 왕이 입춘을 맞아 나무를 만든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경 의뢰인 낭쇠몰이를 재현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제주의 18,000여 신을 불러들이는 초감제와 농사의 파종과 수확 과정을 재현한 세경놀이, 입춘굿 탈놀이 등도 함께 열려 올 한 해 풍요와 제주도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제주 지역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주 지역 오피스 수익률은 1.4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중대형과 소규모 상가 수익률도 1.6%로 전국의 모든 상가 유형에서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고 집합상가 연간 투자 수익률은 2.25%로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제주 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오른 16.4%로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